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이들 국가가 곧바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잠잠해서 좀 관세를 그냥 협상 카드로만 쓰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는 10%, 다른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도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이제 물리게 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해서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게 초강경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계획이 실제 실행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했던 어떤 모든 종류의 경제 조치를 능가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명분은 뭐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된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 제일주의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이렇게 부과한 것은 사실상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 자유무역 협정 FTA를 깬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의 3대 교육국에 대한 전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서 해당국은 물론 미국에도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도 또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제품이 지금 미국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도 알려졌고요. 네. 지금 미국 경제에 이렇게 부메랑이 될 거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모르고 있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일부 고통이 있을 것인가에 반문한 뒤에 아마도 그럴 것이다. 면서 하지만 이것은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것은 미국의 황금 시대가 될 것이라면서 관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상태로 약탈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미국 국민과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내리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했지만 심지어 보수자 단체도 이번 관세 조치가 가정에 1인당 $830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관세 부과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입법적 차원에서 이번 관세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번 조치가 나오자마자 이 세 나라들이 일제히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는 관세 부과에 맞서서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상세한 제품 목록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꿀, 토마토, 위스키, 냉장고, 변기 등 미국산 제품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정부 소유의 주류 판매점에서 미국산 맥주, 와인, 증류주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5조 6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나아가 캐나다는 무역 협정 위반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따른 구제 조치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에 대항한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해서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조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상무부 차원의 담화문을 내고 나서 WTO 제소와 반격 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아직은 4일 전이니까 부과가 되진 않았거든요.
있었거든요. 네. 이전에 양국 정상과 통화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나라 외에 이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EU에 대한 관세를 분명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네. 또 EU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계획돼 있다 하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차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한 글로벌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이에 이제 EU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EU로 확대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제 연합뉴스와의 공식 입장 요청에 이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까지 EU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는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 면서도 EU 상품에 대한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우리의 대미 무역 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많은 것이 걸렸다. 양측 모두 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유럽 각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무역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미래에도 관세 장벽으로 세계를 나누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EU는 강력한 경제권이며 자체적인 대응 옵션이 있다면서도 EU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과 경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또 말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캐나다, 멕시코의 고관세, 한국 가전 배터리 어쩌나. 이 미국 관세 부과 조치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기업들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확대해온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대응 방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유무역 협정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북미 수출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입지로 꼽혔습니다. 네. 고율 관세가 그러나 현실화되면서 이 멕시코를 주요 생산 기지로 활용해온 국내 기업들도 전략 수정이 이제 필요가 해졌고요. 네. 지금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아도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모비스도 공장이 있죠. 이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강화로 좀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같은 최종 제품들은 현지에서 생산해 바로 판매하면 관세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 등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제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서 세탁기의 고율 관세를 이제 물린 이후에 오히려 세탁기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미국 시장 지위를 좀 공고히 한 적이 또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 역시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미국 세탁기 준공 일정을 앞당겨서 이제 현지 생산 체제를 또 구축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주로 타격이 예상되는 네. 기업들로는 어디가 있죠? 일단 또 캐나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이 배터리 기업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왔어요. 특히 캐나다는 멕시코와 함께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북미 지역 전기차 배터리 시장 거점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그동안 캐나다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현재 캐나다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이 배터리 모듈을 양산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GM과 함께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은 그래서 이 관세 정책 기조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고 하면은 캐나다산 리튬, 니켈 등 주요 소재 가격이 오르면서 배터리 가격이 함께 올라서 배터리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 부과 방침도 예고를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경우에 추가 관세를 매기면 이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장 투자 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반도체법에도 비판적이에요. 이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또 비용 문제에 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수출 통제 강화에도 반도체 장비 수입 늘린 중국. 최근에 중국에서 저비용 인공지능 신기술이 개발된 것도 그렇고,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가 그닥 효과가 없어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등 이 서방의 수출 통제가 의도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반도체의 굴기를 이루고 AI, 딥시크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역안보관리원은 최근에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정비 수급에 미친 영향이라는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도 현행 체제에서는 중국으로 고수준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2022년 10월에 대대적인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가 전격적으로 금지가 됐고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도 제한이 됐었어요. 이에 더해서 미국은 수출 금지 품목을 저사양 AI 칩까지 확대를 하고 제재 우회 차단을 위해서 수출 통제 강화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네. 이 같은 조치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부문 이제 세계 1위 업체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도 이 제재에 동참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반도체 장비들이 이제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맞습니다. 이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늘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2022년 20에서 25% 수준에 머물렀는데 네. 올해는 45% 이상으로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SML 같은 경우도 2022년 1분기에 대중국 매출 비중이 35%에 육박했지만 이 규제로 인해서 4분기 1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네네. 그래서 통제에 영향을 받는 듯 했지만 올해는 한 50%에 육박을 했어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램 리서치의 이제 대중국 매출 비중은 30%대에서 수출 통제 직후에 20%로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40%대로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 통제 전인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월 평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은 한 31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2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상 수출 규제가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수위를 더 꾸준하게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 통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